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번에 예고를 한 대로 자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2020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학력평가 이걸 가지고 문학에서 다루지 않을 만한 부분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자 여러분들 그 생각할 거예요. 아니 화법과 작문인데 왜 문법이 끼어 있어요? 라고 질문할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배웠던 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만 낸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에 더해가지고 조금 꼬아서 조금 바꿔서 시험 문제가 제시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수업으로서는 16문제 그리고 여기 2시간 동안 하게 될 모의고사 문제 뭐 물론 이걸 하는 건 2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원래는 3월 6월 것도 풀었어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학습을 좀 하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풀어주는 건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나름대로 그리고 주어진 환경 내에서 선생님 방법대로 선생님이 알아서 푼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 노하우와 함께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내용도 간단하게 조금씩 짚어가면서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의고사를 아직 15번까지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당장 일시정지를 누르고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강의를 들으면 답부터 알려주는 강의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의미 없는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은 친구들은 먼저 풀어본 다음에 이걸 넘겨서 내용을 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된 것으로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파일 상태로 있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프린트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모의고사 양식을 좀 앞뒷면으로라도 프린트해가지고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은 미리 이렇게 문제 설명이 가능한 식으로 약간 수작을 해서 왔거든요. 약간 뭔가 좀 첨가를 해서 왔거든.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 그건 아니고 보통 초반부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가 듣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 해당되고 독설도 조금 해당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한 내용이 요만큼이 한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쪽 단을 쭉 채우는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것부터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발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발표라고 하는 걸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은 발표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밑에 나오는 말들은 다 발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발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혼자 말하는 거고요. 여러 명들 상대로 나름 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다라는 거 하고 발표는 어떤 거였지? 라고 1, 2, 3초 살짝 생각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봐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쭉 읽고 시작하면, 그거만큼 좀, 우리 시험 많이 봤잖아요. 미련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수능 앤드 모의고사는요, 어찌 보면 시간 싸움입니다. 나는 시간 안에 다 푸는데, 시간 많이 남는데, 나는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나. 그치?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서 한두 번 더 본다든지 아니면 지문이 어려워서 좀 천천히 본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게 이 학력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법에 먼저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국어 교사들, 국어 강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푸는 학생은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임해서 이해하고 푸는 학생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단련에 해당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의미 있는 경험이 되려면 당연히 자, 글이 어떤 글인지를 먼저 보게 되고요. 이게 문제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 그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발표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는구나 하나. 그 다음 보기는 위발표에 활용된 자료이다. 설명으로 적자하지 않은 것은 자료가 나왔네. 여기 내용이 자료로 그대로 들어갔겠지. 그리고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게 선택지로 나오겠지 라고 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위발표를 두는 학생의 반응이다.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 나온 다음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능한 게 무엇일까? 이 내용은 어떤 성격의 내용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 자, 이런 성격의 문제니까 이렇게 어떤 점에 중시해서 내용을 봐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짤막하게 작전 비슷한 걸 세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최소한 여러분 문제가 3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코스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지문 하나 문제 하나 있는 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선택지만 보고 바로 문제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문제가 많고 선택지가 많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각각 문제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읽기의 속도, 내용, 방법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경 쓰고 많이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쭉 봅니다. 많죠? 빨리 읽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수동 설정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발표하겠는지 이제 나오죠.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전문적이야.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조리개의 원리부터 복습합시다. 여러분 조리개의 원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까맣게 해놨을까? 까맣게 해놓은 이유는 당연히 조리개의 원리에 대해서 이만큼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치면 요만큼 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뭘 말하냐면 조리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의 원리를 그 전 시간에 배웠고 그걸 바탕으로 한 자, 점프샷을 찍기 위해 알아야 될 셔터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크게 2개입니다. 크게 2개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음영색을 조절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까맣게 음영색을 해놓은 것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리개의 원리에 대해 요만큼 나와 있고 셔터 속도 조절, 점프샷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 그게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란색으로 된 것과 약간 하늘색으로 된 거 나와 있죠? 여러분들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각각 비교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조리개의 원리 중에 자료 1이라는 게 제시된대요. 이게 자료 1인 것 같아. 이번에 나온 게 여기 나온 게 자료 1인 것 같아. 자, 조리개의 구경이 다른 가와 나가 있네요. 조리개 가는 F16, 조리개 나는 F28. 자, 여러분 1.6, 2.8 이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렸었죠. 물론 여러분들은 낮은 게 더 좋다는 걸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나오죠. 자,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1.6이 아니라 16이었네. 구경이 엄청 큰 조리개를 쓰면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물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어나. 자,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빛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구경이 큰 조리개, 빛의 양이 늘어난다,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한 세트로 이해돼야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나를 가리키면서 자, 나에서는 F2.8입니다.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이거는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여기서는 나처럼 구경이 큰 조리개, 나에서는 구경이 큰 조리개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이 다 똑같은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거 나중에 문제로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가의 빈칸은
기품입니다 라고 해놓은 거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위에 아래 내용이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잘못 짚은 겁니다. 물론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중요하게 담은 내용이 아니니까.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에서 봤을 때 쭉 나온 게 한 세트. 그리고 가에서는 자, 가의 빈칸은 심도가 깊다라고 하는 거 정도예요. 가는 깊음, 나는 얕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로 간단하게 보면 되고 나중에 문제에서 설명할 때 말할게요. 자, 그 다음 실제 지금 해야 될 내용이죠. 점프샷을 짝 찍기 위해서 점프샷을 찍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셔터 속도 조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나오게 되네. 셔터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또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당연히 글을 볼 때 어느 정도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셔터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특징들을 쩍쩍쩍쩍 정리하고 또 당연히 셔터 속도를 느리게 했을 때 특징을 쩍쩍쩍쩍 표시해놔야 될 겁니다.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문제, 비문학 문제를 할 때도 꽤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내용들을 메모해 놓고 정리해 놓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셔터가 열렸자 닫히는 시간 촥촥 이게 짧아지고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빛의 양이 줄어든다면 사진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오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 움직이는 물체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예예요. 그 다음 반대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한다면 자,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한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건데 갑자기 별이 여기서부터 쭉 이동하는 그런 거 있지. 그런 내용을 찍을 때 여기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 야경이고 차 지나갈 때 차가 이렇게 뭔가 선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 그 셔터 속도를 엄청 느리게 하고 오래 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움직이는 피사체의 궤적, 피사체 쭉 온 궤적을 담아내거나 피사체의 움직임을 또 흐릿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란 효과를 사진에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셔터 속도가 너무 느리면 빛의 노출이 과도해서 좀 제대로 안 찍힐 수 있지. 그래서 적절하게 조리개 구경을 조절하여 적절한 노출량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경 사진 같은 거 찍는 거 있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거. 물론 선생님은 못 찍어요. 원리만 알지. 자, 이런 식으로 자료 3의 예시를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이제 결론이겠죠? 흔히 사진을 빛의 실이라고 합니다. 쭉쭉쭉쭉쭉 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면 적당한 빛의 노출량을 판단하는 눈도 길러질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길게 했어요. 나머지들은 쭉쭉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얻은 걸 바탕으로 문제에 하나씩 적용하면서 보는 겁니다. 물론 참고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권장하는 것은 이 전체 지문의 내용을 한 번 문제 풀 때마다 서너 번씩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번 볼 때 한 번 보고 2번 볼 때 빨리 한 번 보고 3번 볼 때도 또 한 번 빨리 보고 그때는 발췌 아니면 순간순간 빨리빨리 보고 지나가는 통독의 형태겠죠. 자, 그렇게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야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더라고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별거 없습니다. 자, 발표 주제를 언급했어요. 어디? 자, 수동 설정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발표 주제에 언급했어요. 두 번째, 비언어적 표현 활용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 말이 아닌데 뭔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 같은 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것도 다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동작이잖아요.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몇 번 시켰어요. 자, 쭉 봤을 때 빛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하면서 지가 묻고 청중 반응 살짝 확인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 게 봤을 때 질문하고 반응을 확인했죠. 네 번째, 청중이 경험했을 만한 상황과 연결지었다. 스마트폰이잖아. 많이 경험한 거잖아. 그럼 4번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발표 내용을 요약한 후 다음 시간 내용을 예고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봐요. 다음 시간 내용을 예고하는 거는 항상 맨 마지막이겠죠. 하지만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아리 시간에 뭐 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5번. 틀리면
살짝 말할게요. 바보. 물론 여러분들 비하가 아니라 그냥 애정을 담아서 살짝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시간만 조금 들여서 맞춰보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이번 문제보다는 쉬울 거 아니야.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 우리 학교 때 배웠어도 힘들어요, 이런 거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위화표에 활용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고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가 있다고 해요. 자, 이것도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번 자료 1은 지난 시간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군. 지난 시간 발표, 조리개의 원리, 구경이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가나 조리개가 심도가 그리고 깊음 아니면 얕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됐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청중에게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1번 맞아요. 2번 자료 2는 피사체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진의 사례로 활용되었다. 자, 자료 2는 순간적인 사진이잖아. 그대로죠. 괜찮습니다. 자료 3번은 빛의 노출이 과도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빛의 노출량이 과도하면, 자, 노출량이 많아지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노출이 과도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빛의 노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노출량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노출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하는 데 활용하겠든 크게 설명했지만 크게 설명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럼 4번 자료 1은 조리개를 조절하면 달라지는 점. 조리개. 자료 2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느리게 했을 때의 효과. 셔터 속도가 빠르게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자, 이게 왜 틀렸느냐? 자, 자료 2와 자료 3은 조리개의 셔터 속도의 조절이 빛의 노출량 확보도 중요해요. 피사체의 포착도 중요해요. 자, 조리개는 주로 피사체의 포착을 위한 것에 주로 사용되고요. 셔터 속도 조절은 주로 빛의 노출량과 관련됩니다. 그럼 뭔가 좀 안 맞죠? 조리개는 여기 나왔듯이 조리개의 원리는 무엇이냐 결국은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느냐 아니면 더 밝은 사진을 찍느냐 그 차이였고요. 자, 셔터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자, 피사체의 포착 이거보다는 노출량 확보에 더 중점적이죠. 적당한 노출량을 찾아야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뭐뭐보다 뭐뭐가 아니라 다 중요하다 라고 말해야지 좀 더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다 중요하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3번입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자,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쭉 봤을 때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적정한 셔터 속도가 얼마인지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이런 예시는 없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비슷한 거는 당연히 자, 쭉 나는 모르겠다.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해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을 떠올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잘된 점, 아쉬운 점이니까 비판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대상의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을 찝어가지고 말하는 걸 비판적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 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듣기 목적을 고려했다. 여러분들 듣기 목적은 뭐 별거 없죠. 정보 전달 아니면 설득 이런 거겠죠. 자, 그 목적을 고려했다. 듣기 목적을 고려했는데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신뢰성을 확인할 만큼 엄청난 자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 구분하였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딱히 없죠. 이해한 내용 중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점검하였다. 모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용 구성 방식 중 잘된 부분을 찾아 정리하였다. 잘된 부분을 찾았으면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안 나왔겠지. 자, 그렇게 3번은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번 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바로바로 문제풀이로 진행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 인터뷰이다. 인터뷰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인터뷰. 자, 그러면 여러분 인터뷰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학생과 가수와의 인터뷰입니다. 1대1로 주고받고 대하는구나 라고 빨리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자,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하고 있죠.
4번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은 자, 이 말하기 방식 여기 말하기 방식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씩 1번부터 5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하면서 찾아보면 돼요. 그 다음 자 5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의 도입부이다. 이 도입부를 썼나봐 실제로 글로. 그러면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요 1, 2, 3, 4, 5번을 보고 1번이 해당되는지 2번이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 들여볼 필요도 없는 문제긴 해요. 실제로는 문제의 성격은 우리들이 직접 먼저 알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말해주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풀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직 편집부 기자 학생 누구누구누구가 세모의 음악 활동을 교지에 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모님은 대충 가수인가 봐요. 자, 뭐 그리고 맨 처음에 선배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리고 학생 저희 반 땡땡땡 선배님 아시죠? 라고 일시점 하나 얘기하고 있죠. 가수는 뭐 아이고 그런요, 그분 덕분에 은사신가 봐요. 그래서 배우고 있다니 한결 가까워졌네요. 학생 이제 음악 활동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프로젝트 공연 와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와는 즉흥과 소통을 테마로 하는 길거리 공연이에요. 자, 이건 미리 한번 쳐둘게요. 시간이나 장소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한 번 기술적으로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생,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음원대장이잖아요. 돈 많이 버나봐요? 많은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따로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초기에는 기쁘게 노래했는데 어느 순간 자, 초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와를 시작하게 되었죠. 라고 하는 거. 길거리 공연. 자, 똑같은 말을 해주면서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되돌려주기. 자, 그러면서 가수는 네, 맞아요. 그 이상의 것을 얻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쭉 만들어 보는 거. 자, 그 다음, 뭐 가수가 또 하나 팁을 알려주죠. 앞으로 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비밀 하면서, 약간 숨기고 있죠. 신비주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죠. 자, 이번 달에는 땡땡고 후배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 가르쳐줬네, 씨. 자, 엄청난 소식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내용에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없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부터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 찾기 힘들다.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거 찾아보시면 돼요. 일단 보통 이런 건 순서대로 있더라고. 자, 찾아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목적 있나요? 음악 활동을 교직 특집부에 실으려고 하는 거였죠. 목적 있잖아요. 두 번째, 자기 경험을 언급했대요. 인터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인터뷰를 인터뷰 대상이 아니라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자기 경험을 언급한 겁니다. 그럴 때 봤을 때는 자기 경험 쫙 봤을 때 없는 것 같아, 그치? 이게 정답입니다. 인터뷰어가 자기 경험을 보통 처음에 말하겠지, 마지막에도 말할 때 있지만 딱히 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 건 내가 어떻게 찍어줄 수가 없어요. 3번, 공유하는 요소를 언급했다. 공유. 자, 무엇이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거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는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이랑 서로 안다더라. 뭐 이런 거. 자,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겠죠? 우리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네 번째, 답변 인부를 재진술한다. 여기 나와있죠? 즉흥과 소통을 테마라는, 밑에 있구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라고 똑같이 되돌려줬잖아요. 답변 일부를 재진술했다. 그리고 5번,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였다. 사례, 쭉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관객들과 즉흥적으로 부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사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입니다. 자, 5번 들어갈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건데 하나씩 하면 돼요. 이건 정답이 1번이라서 1번 먼저 아니라고 먼저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현재 음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보면 도입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본문이 아니라 도입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찾아봐요. 2번, 인터뷰에서 가수가 한 말 중 일부를 부제에 활용한다. 왜? 즉흥과 소통의 세계라고 나와 있었잖아. 여기.
와는 즉흥과 소통을 테마로 한다.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 3번 인터뷰 시기와 장소를 언급했다. 인터뷰실이 지난 2월 그의 작업실에서 시간 장소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썼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쫙 봤을 때 음원대장, 콘서트 3초 매진, 가요대상 5관왕 뭐 이런 거 이게 다 설명이죠. 다섯 번째 인터뷰에서 알게 된 내용을 암시한다. 그래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자, 암시는 뭐냐면 쭉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깜짝 놀랄 설문도 있다. 암시잖아. 정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1번만 남죠. 없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6번에서 7번까지. 이거 빨리 가면 돼요. 자, 장문과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찰하는 글을 써보자라고 장문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글을 썼어요. 글 1번 학생이 쓴 게 하나, 2번 학생이 쓴 게 하나.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솔직히 선생님은 이 지문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15초 안에 읽고 풀어요. 이 내용 15초, 요 내용 15초. 왜냐면 이 문제만 봐도 웬만하면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1번 학생은 달리기 시작했다. 쭉 봤을 때 뭔가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 것일까? 지쳐서 주저앉았다. 실패담이죠. 실패담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느낀 깨달음 이런 것들이 들어간 수필이에요. 자, 성찰하는 거니까 수필이겠지. 자, 학생 2는 무엇이냐? 그때 쭉 봤을 때 이거는 실패담은 아닌 것 같지? 뭔가 성공적인 행위나 경험을 했을 때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이 정도밖에 필요 없어요. 6번 다와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정답만 말하고 말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고요. 왜 5번이냐?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했다. 경험 깨달은 것을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다른 것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나는 경험 전후의 생각을 대비하여 서술하였다. 이 경험 전에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야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했는데 의지하니까 더 크더라, 성취감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6번에서 뭐가 아니냐를 본다면요.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은 나에는 없습니다. 자, 틀린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 놓을게요. 자, 먼저 나에 대해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이 찾아보면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가와나 모두 다양한 경험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가나 모두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내용이 나열되진 않았어요. 나열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열이 틀립니다. 가나 전부가 아니에요. 3번 가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나는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거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성찰의 내용을 중심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냥 경험이니까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딱히 시간의 흐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4번째 가는 깨달은 점을 글의 도입부에서 강조하였고 도입부에서 강조했는데 도입부에서 강조한 게 나오는가 봅시다. 없죠. 그냥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입부에서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1, 2, 3, 4번 다 빼면 5번이 정답이 나오겠죠. 자, 7번입니다. 이거는 가나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기업,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엄청나게 길게 볼 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기업 주변의 살짝, 니은 그리고 니은 주변의 살짝 이런 식으로 보면서 보면 훨씬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소감 어때? 아, 소감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A랑 B라는 학생이 따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틀린 것만 빨리 말할게요. 자, 1번 뭐가 틀렸느냐? 학생 1의 글에 나타난 생각에 대해 기업,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자신의 한계를 넘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학생 1과 똑같은 다르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죠. 맞아요. 2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학생 1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공감인지 아닌지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보곤 하는데 경험이죠? 그럴 때 학생 1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 하나의 이치가 맞는다. 공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느냐? 학생 2에 그래서 일부를 인용했대요. 학생이, 자, 디귿.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자, 여러분, 여기 부분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2에서 여러분 경험 깨달음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경험을 구체적으로 쓴다 이런 말이 들어간 게 없어요. 따라서 일부를 인용했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까지는 제시했지만 위 앞에 게 틀렸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4번 학생 2의 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이는 이유. 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글에 앞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의견을 보이는 이유. 왜? 힘들어하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달리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음. 학생 1과 학생 2의 글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래서 흥미롭다. 이 정도면 긍정적이죠. 같은 글을 읽은 너와 나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흥미롭다. 나와 있으니까. 자, 7번은 그래서 3번만 정답일 겁니다. 자, 8번, 9번, 10번도 빨리빨리 갈게요. 원래는 이것보다 문법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8번 나갑니다. 다음은 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된다. 건의문입니다. 건의문이니까 당연히 자, 원하는 게 나오겠고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의 장점 이런 게 표시되겠죠. 자, 그래서 땡땡고등학교 학생 땡땡땡입니다. 일단 자기를 밝힙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건의드리고 싶다. 이런 시스템을 아니 이런 행위 체제 이런 것들을 해달라 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거의 뭐 지자체, 정부 이런 곳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근 지역과 달리 고령층 어르신께서 많이 사십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 여기서 일단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 2, 3, 4, 5번 여기 내용을 먼저 보고 지문을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먼저 선생님이 빠른 문제풀이를 위해서 말할게요. 인사말을 쓰고 건의 주체를 밝혀야겠어. 건의 주체가 뭐냐면요. 주체, 주어가 되는 사람이나 인물, 대상. 그러니까 건의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건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사말 쓰고 인사말을 썼죠. 인사말을 썼죠. 그리고 건의 대상. 저는 땡땡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라고 건의 대상을 밝혔습니다.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야겠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냐? 최근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표를 예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 키오스크를 다 알죠? 기본적으로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는 매장 앞에서 주문받는 사람이 있고 옆에 어떤 기계 있어가지고 그 기계 눌러가지고 받는 거 있잖아. 웬만한 패스트푸드 가게에는 다 있더라고.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만 가도 다 있더라고요. 자, 키오스크가 솔직히 젊은이들도 되게 짜증나게 쓰긴 하는데, 그치? 되게 쓸데없이 인터페이스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런데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문제 말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실제 국어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 고령층이 많다는 지역의 특성 언급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청에서 진행 중인 교육사업의 문제점을 밝혀야겠어. 여러분 이거는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찝을 수가 없죠. 왜냐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만 있다. 진행하고만 있지 이 교육사업이 문제점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문제점 같은 게 없잖아.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교육사업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어디 있어. 자, 그 다음 5번 글의 끝부분에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 사회변화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나와있죠. 디지털 기기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정답은 8번은 자연스럽게 4번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9번 보기는 쭉 봤을 때 정책, 전문지, 기고문 이런 건 원래는 중요하지만 여기서 크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 자, 쭉 봤을 때 정보통신기구 리가 장관 선언이라고 하는 게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이고 범용적, 널리 쓰이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자, 그건 뭐냐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쓰여야 된다. 특히 노인, 어르신들한테도 쓰여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삶의 질이 저하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비슷하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 전문가 인터뷰 나와 있습니다. 쭉 봤을 때 이건 뭐냐면 고령층을 위한 교육은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효과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실시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춤형을 실시하는 것에서 봤을 때 반복 질문에도 응대해 줄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집합교육보다는 소그룹 또는 1대1 교육, 또한 이론 위주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효과적이다라고 나와있죠. 이 내용, 파란 내용을 바탕으로 3개의 쪼가리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거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하자,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바로 1번이에요. 이거는 뭐 굳이 딱히 다른 것들이 왜 틀렸는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 내용들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해결 방안의 기대효과 나와 있습니까? 기대효과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안 됩니다. 자, 가만 계속할게요. 해결 방안이 진행 한계를 보완한다. 한계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이건 그냥 경고예요. 필요성 경고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들 간의 우선순위, 뭐가 있어야지 우선순위를 밝히죠.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다각적인 원인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 나에서도 이거는 안 옮겨도 되니까 편하다. 자, 문제 유형을 분류해야겠다. 문제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고령층을 위한 교육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방법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 문제의 실태를 보여줘야겠고, 문제의 실태, 이건 실태보다는 말 그대로 해결 방안에 더 가깝죠. 그 다음 문제의 심각성은 가에 더 드러나 있을걸. 그 다음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지. 실현 가능성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10번.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좀 애매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쳤을 때 더 적합하면 맞는 거고요. 적절하게 고친 거고요. 고쳤을 때 더 어색해지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상한 게 또 이상하다. 그래도 이상하다 하면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 봅시다. 기억, 높임 표현이 부적절하대요. 이거는 먼저 문제 보고 그 다음 지문을 보면 되죠. 기억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높여야죠. 있으셨다고 라고 말해야죠. 그래서 있으셨다고. 근데 여기는 계시다를 썼네? 괜찮습니다. 있으셨다, 계셨다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있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 계시다, 있으시다는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이 어려움이 있으셨다, 어려움이 계셨다, 이건 차이가 있죠. 할머니가 있으시다, 할머니가 계시다는 둘 다 바꿔 쓸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어려움이 계시다는 다른 거잖아. 어려움은 계시면 안 되잖아. 사람이 아닌 걸 과도하게 높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여도 이상한 거야. 계셨다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있으셨다고 이걸로 써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 나왔네? 뭐 나머지 하나씩 해봅시다. 니은. 자, 니은.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는 사용자의 편이겠지. 여러분 아직도 애와 을 혼동하는 친구들 없죠? 사용자의 편입니다. 자, 읽을 때는 사용자애라고 읽을 수 있겠지. 하지만 쓸 때는 의라고 써야 돼요. 의. 자, 그 다음 디귿. 저는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화면에 나타난 전체적인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키오스크가 도입됐는데, 그리고 도입돼서 편리한데 누군가는 편리함을 누리지 못한다. 앞과 뒤를 생각해봐요. 디귿은 그냥 나는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냥 방법을 말하고 있죠. 다른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이죠.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흐름상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자,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수록, 여러분 해결될 수록이라고 했잖아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해진다. 그치? 보통 뭐뭐 해질수록 뭐뭐 해진다. 변화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해결될수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해결될수록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해결될수록보다는 좀 더 맞는 게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해결되도록, 될수록 되도록 고쳐봐요.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도록, 뭐뭐 함으로써, 방법, 수단, 이런 거죠. 뭐뭐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고친 게 더 알맞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 미음, 윤택께서의 것입니다. 이것도 윤택합니다. 왜? 제 권위를 받아들여주신다면 윤택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뭐뭐 한다면은 가정이잖아. 가정을 쓴 다음에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야지. 뭐뭐 해진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처럼 윤택께서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이제부터 11번부터는 문법인데요. 문법에 대해서는 조금 자리를 옮겨서 이걸 가지고 하기 좀 그럴 겁니다. 왜냐면 칠판에 좀 써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잠깐 장소를 옮길게요. 자, 여러분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칠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TV 화면이 제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쓰는데 바쁠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과 쓰는 거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프린트 내용을 보고, 그 모의고사 내용을 보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2번은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다른 것들 먼저 풀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 그래서 13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보일 겁니다. 13번부터 들어갑니다. 왜냐면 11, 12번은 여러분들 중세 나오면 힘들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3번 먼저 할게요.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과 음이 있습니다. 둘 다 음이네? 뭐야?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걸 봐야 됩니다. 어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이라고 해놓고 접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미와 접사가 있는데 형태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음으로 똑같죠. 이음, 미음 똑같지. 형태는 똑같지만, 자, 형태소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형태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얘네들은 똑같은 형태소인가요? 아니야. 왜냐면 기능이 다르거든요. 기능이 다르니까 형태소의 명칭도 다르게 됩니다. 자, 어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형 어미. 그리고 밑에 나와있죠. 접사 나와있지. 이 접사는 뭐냐면, 자, 뭐야, 명사, 파생, 접사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라고 말하는 건 명사형 어미를 말하는 거고요. 접사라고 하는 건 파생 접사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춤을 춤. 자, 여러분 여기 춤을 춤. 이 춤과 이 춤은, 자, 과연 똑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삐삐삐삐. 자, 여러분들 정답은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면 품사가 다르거든요. 춤은 명사입니다. 그 다음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죠. 그리고 춤은 춤. 추다에 미음이 붙은 거잖아. 그치? 이거는 추다에 똑같이 미음이 붙은 것 같지만 명사가 됐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춤은, 자, 명사, 파생, 접사가 붙은 춤이고요. 따라서 얘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 춤은 똑같이 추다 플러스 음이지만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면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미, 접사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해보면서 하면 돼요. 1번. 자, 음은 선음할 어미와 결합할 수 있군. 자, 여기서는 음에 나왔던 그 예시들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믿었음이 분명하다. 이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근데
믿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믿었음 플러스 이. 그 다음 나는 그의 판단이 옳음을 믿는다라고. 올, 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다음에 을 나왔죠. 여러분 여기 이와 을은 다 조사입니다. 조사입니다. 다른 이거 가지고 판단할 때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1번으로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볼 수 없는 치사해 이거 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가지고 못 보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웜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춤에서 봅시다. 춤. 자 그래서 추다 플러스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선어만 어미와 결합할 수 있군 없군 그것만 붙으면 됩니다. 선어만 어미로 많이 쓰이는 게 주로 뭐가 있는가? 이거 해봅시다. 시, 추, 시, 말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의가 빠지죠. 그래서 추, 심 이렇게 쓰잖아. 추, 심 쓰잖아. 얘 시가 뭐냐고요? 얘가 선어만 어미입니다. 얘는 어만 어미이기도 하고 명사의 어미이기도 하고 그런 어미다. 선어만 어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1번은 맞아요. 그 다음 2번 음이 붙은 말은 본래의 품사를 유지하는군. 음의 1번이에요 둘 다. 자 여러분들 어미입니다. 어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간 플러스 어미 그렇게 돼야지 용언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따라서 어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추다라고 하는 걸로만 봅시다. 추다 어간 추다 춤을 추다 움직이는 거죠. 동사입니다. 동사 어간에 어미가 붙여가지고 용언 동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그러면 동사 여기까지 단어가 아닌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단어가 되고 여기까지는 아직 단어가 아닌 애들이에요. 형태소 합쳐서 단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용어는 항상 어간 어미가 합쳐져야지 단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2번도 맞아요. 3번 이가 붙은 것 말은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군. 자 3번이 이걸 낮추고 하면 보이겠다. 자 3번 이가 붙은 말은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군. 있잖아. 나의 믿음. 여러분 나이가 믿음을 꾸며주죠? 그래서 얘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럼 되죠? 3번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땡땡. 4번을 봅시다. 4번 이와 달리 이는 이와 달리 뒤에 격조사고 있었군. 이을 모두 조사입니다. 조사입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여기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동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믿다 동사 동사가 됐는데 용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명사의 기능을 가지게 하는 어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명사 파생접사라는 거면은 파생어를 만드는 거예요. 파생어를 만드는 거. 어근 플러스 접사. 그렇게 해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파생접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파생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명사어미인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명사의 기능을 하게만 해주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용언인데 명사의 기능, 다시 말해서 조사가 붙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달리라고 했잖아. 둘 다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 그리고 5번 이는 일과 달리 명사절을 만들 수 없군. 자 여러분 얘는 그냥 명사가 된다고 했었죠? 참고로
명사 파생적서는 무조건 명사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명사형 어휘는 나중에 쭉 붙으면 뭐가 되냐면 명사형 어휘가 붙었습니다. 나는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그가 죽었음을 알았다. 범인님이 죽었음을. 어때요? 문장이 될 수 있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장 하나인데 실제 문장 밖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절이라고 하죠. 뭐뭐 했음. 명사처럼 쓰이죠. 얘는 그래서 명사절 어미는, 명사형 어미는 명사절이 돼요. 반드시. 명사절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IP까지가 어려운데 I는 그래도 할만해요. 어렵죠? 자,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 쓰고 바로 지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스킵하고 누르기 하고 뭐 받아 적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넘어가니까 14번 해볼게요. 넘겨서. 자, 14번.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만은 A에서 D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해요. 여기서는 합성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성어 그냥 배웠잖아요. 단어를 만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근 하나로만 되면 단위로, 어근이든 접사든 2개 이상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파생어라고 하고 얘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근이 하나인 경우를 단위로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단어란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단위로는 어근 하나일 때, 복합어는 뭔가 2개 이상일 때,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일 때, 파생어는 접사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어근에 접사가 붙을 때. 선생님, 어근과 접사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요. 어근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접사는 뜻이 잘 없고 어근을 제한하거나 보조해주는 거.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근 하나 있으면 단위로 뭔가 붙었다 하면 복합어 중에 우리는 지금 합성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합성어에서는 이런 것도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 자, 합성어는 합성된 방식에 따라, 어근들이 붙은 방식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고 비통사적. 선생님, 통사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처음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사적이란 건 뭐냐면 그냥 문장 구성 방식에 합치되면 통사적. 우리 문장 구성 방법과 조금 다르다면 아닐비 해서 비통사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나머지는 보기의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 방식의 O, X 이 차이예요. 통사적은 O, 비통사적은 X. 그럼 선생님, 우리말 문장 구성 방식은 또 뭔데요? 자, 이 문장 구성 방식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말은 꾸미는 게 앞에 오죠. 어간 다음에 어미 오죠. 이런 방식 말하는 겁니다. 분피군이 떨어졌어.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비통사적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비통사적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듯이 체언 플러스 체언,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체언, 이런 것들이 합성어 중에서 통사적이래요. 그리고 용언의 어간 체언, 부사 체언,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이런 것들은 비통사적이래요.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찾으면 돼요, 또. 자, 이렇게 했을 때 뜨는 곳, 자, A 뜨는 플러스 곳 이렇게 나와있죠. 어렵지 않아요? 뜨는, 뭐뭐 하는 곳을 꾸며주죠.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플러스 곳은 그냥 곳, 명사죠. 자, 명사 그냥 크게 여기서 나와있듯이 체언이라고 합시다. 선생님 또 체언은 뭐예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예요.
그거 있잖아. 문장의 모체가 되는 말. 자, 그 다음 B. 깜짝 출연 나와 있습니다. 깜짝 플러스 출연.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깜짝 놀랐었나? 자, 깜짝 놀랐다. 놀란다를 꾸며주죠, 깜짝이. 그래서 깜짝은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사 뒤에 부사가 꾸며주는 말은 웬만하면 용언이 돼야 되거든? 동사형 형용사. 근데 얘는 동사형 형용사가 아니라 영어잖아. 자, 차이 알겠습니까? 얘는 문장 구성과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동사죠. 얘는 용언의 관형상 다음에 처음 오잖아. 쓰는 곳 이렇게. 그냥 띄어쓰기 해주긴 괜찮잖아. 그러면 얘는 통사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거 됐네. 그치? 이 하나 됐고. C 봅시다. 생각구물. 도대체 외래어를 대체하는 순화어 이런 건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자, 생각. 왜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구물. 여러분 생각 따로 쓸 수 있죠? 그냥 단어죠. 얘는 그냥 체험입니다. 플러스 구물. 얘도 체험입니다. 체험 플러스 체험, 아까 말했었죠? 통사적에 해당한다고 여기 보기에 나와있죠? 얘는 그래서 통사적입니다.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 D 나와있습니다. 자, 덮지붕. 여러분 덮다, 덮고 덮으니 용언의 어간이죠. 플러스 지붕입니다. 자, 그래서 덮지붕은 용언 어간, 지붕은 그냥 지붕, 위에 있는 지붕. 그냥 단어잖아. 체험.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여기 보기에서 나왔듯이 비통사죠.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나와있는 것만 보고 맞춰보면 됩니다. 원래 이걸 내용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맞히게 하면 엄청나게 어렵고 2학년 초반 때는 좀 맞추기 힘든 문제가 되겠지만 우린 배웠잖아요. 우린 내용 보고 하잖아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D가 되겠죠.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할 때마다 지워야 돼. 자, 15번. 자, 보기의 주동문. 여러분, 주동이라고 배워봤습니까? 자, 이것도 15번 하려면 뭔가 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주동, 사동입니다. 자, 주동을 가진 문장이 주동문이 되는 거예요. 주동은 뭐냐면, 자,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거. 내가 직접 움직이면 주동입니다. 자, 내가 책상을 걷어 찼다. 그러면 내가 한 거지. 주동입니다.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뭐냐면 사동이에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킨 거예요. 사동, 남이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도둑에게 수갑을 채웠다 라고 하는 거. 도둑이 수갑을 직접 채울 리가 없죠? 경찰이 채운 거죠. 시킨 거죠. 아니면 뭐뭐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켜서 행동한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도 뭐 사동정리사 뭐뭐 하게 하다 했는데 따라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동, 접사. 따라서 파생적 사동이라고 해요. 파생적 사동은 뭐냐면 파생이라고 합니다. 파생이 아까 들었었죠? 뭔가 기억이 나는데 얘는 파생 접사에 의한 사동입니다. 파생 접사가 들어가는 사동. 여러분 파생 접사 뭔지 기억납니까?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먹이다, 아니면 가르치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맞추다 이런 것들이 다 파생 접사가 쓰인 파생적 사동이고요. 그리고 통사적 사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문장 구성의 형태로 만든 사동문입니다. 식의 의미를 가지는 거. 통사적 사동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자, 맨 마지막에 뭐뭐게 하다. 이게 불통사적 사동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자, 하나씩 봅시다. 기업은 이은 디귿. 기업. 자, 물통에 물이 가득 찼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안 되면 사동문으로 못 바꾸는 거죠. 거기서 A를 걸러내는 거예요. 자, 물통에 물이 가득 차다. 자, 물통에 물이 가득 차게 하다. 되죠?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차게 하다. 게 하다가 들어갔죠? 괜찮습니다. 선생님, 파생접사 만들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웠다. 이랑 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원래는 물이가 아니라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인정했나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여기 문제가 되려면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 따라서 채웠다 아니면 채 플러스 이 플러스 플러스 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채웠다 라고 하니까 파생적 사동 되고요, 통사적 사동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일단 사동문 되는 거죠. A는 아닌 거야. B 아니면 C야. 자, 근데 여러분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기업은 바로 B가 될 겁니다. 기업은 바로 B가 될 겁니다. 미음 봅시다. 그는 한여름에 더위를 먹었다. 더위를 먹었다. 그냥 먹다가 아니라 더위를 먹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장으로 만드는 데 힘들어집니다. 자, 토사적 사동부터 합니다. 이게 좀 더 쉬워요. 더위를 먹게 했다. 그냥 먹게 했다는 되는데 더위가 들어가면 이게 그는 더위를 그는 한여름에 더위를 먹게 했다. 이상하지? 그가 스스로 더위를 먹게 했다. 이거는 문맥상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잘하면 되겠지만 문맥상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니은 그는 한여름에 더위를 먹였다. 그가 스스로 한 건데 먹였다? 누구한테? 대상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도 문맥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둘 다 안 되니까 A로 가야 됩니다. 선생님 어거지 같아요. 어거지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한 몇백 번 본 다음에 한번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다. 선생님은 일단 전문가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많이 봐야지 그나마 좀 이해가 가요. 세 번째, 아이가 방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모았다. 모았다. 아이가 모으게 했다. 아이가 모이도록 어떻게 막 팔다리 휘저었다 이렇게 할 때 모으게 했다. 가능하죠? 이거는 되는 겁니다. 통사적 사동은 되는 거예요. 근데 파생적 사동은 문맥상 되는지 안 되는지 봐요. 방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모였다? 모이었다? 안 되죠? 이거는 문맥상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아이가 구슬을 모였다. 호응이 안 맞잖아.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통사적 사동만 가능한, 그러니까 파생적 사동으로 바꿀 수 없는, 자, C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나오죠? 자, 그래서 A는 니은, B는 기역, C는 디귿. 이렇게 2번인 겁니다. 정신없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문법은 조금 시간이 좀 깁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이거 다 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 답만 딱 맞추고 하기에는 문법은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치? 어찌 보면 수학보다 더 깊을 수도 있어.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1112번은 그 과정의 끝판왕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 그러면 마스터하면 솔직히 이런 말 해도, 야, 넌 하산해도 되겠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야,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시험이라기엔 너무 치사하게 냈어요. 국외음화를 가지고 옛날 것까지.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합시다. 여러분, 국외음화가 뭡니까? 11번부터 12번까지 있을 때 국외음화. 쉽게 말해서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국외음이 아닌 건 뭔데요? 다시 말해서 디귿, 티읕 이런 것들. 국외음이 아니라 치조음이잖아요. 드 해보면 드 이빨 바로 뒤에서 소리 나죠. 치조음이에요. 치조. 이빨 쪽에서 골라서 나는 소리. 치조음인데 이 치조음에 플러스 이가 붙습니다. 이가 붙으면 근데 무조건 이가 붙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단모음이든 반모음이든 상관없는데 형식 형태소에 이가 붙어야 돼요. 형식 형태소가 뭐냐면 문법적 의미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조사 또는 어미. 여기 이가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디귿, 티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읒, 치읒 플러스 이. 자, 바뀐 거는 드트가 쭉 바뀌어서 지치가 됐죠. 얘는 치조음인데 치조음이 국외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국외음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경국외음이 된 건데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됐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에서 쓰이는 국외음화. 현대는 이것만 정식 국외음화로 인정해요. 그 비정식이 아닌 것들도 꽤 많아요. 그것들은 다 옛날에 나온 겁니다. 보통 이건 형태소끼리 붙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 형태소 안에서 국외음화 되는 것도 많아요. 그것을 여기서 풀어놨어요. 설명으로. 어렵게, 뒷다 어렵게. 자, 해봅시다. 이거를 쭉 읽어보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미 풀면서 읽어봤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풀이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12번의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A 부분 나왔던 거 있잖아요. 김치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CF 이런 걸 통해 옛날 명이 뭐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글이 맨 처음 나왔을 때쯤은 아래야 에, 딘체였습니다. 아래야 에. 그렇게 해서 딘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러네요. 중간 과정으로 자, 딘체가 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체를 거쳐서 김치가 된 겁니다. 에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잖아. 그걸 설명한 논문의 내용을 따온 거예요. 논문 책의 내용을 따온 거예요. 치사인간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뀐 거 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나머지는 안 바뀌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어쨌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야. 현대에서 쓰이는 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경국외음이 아닌 게 경국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는 국외음화가 나온 겁니다. 근데 현대 국외음화와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한 형태소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피동화음, 동화를 잇는 음이 디귿에서 출발했으니까 디귿 국외음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건 뭐냐면 A 부분 있잖아요. A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A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자, 김치가 진체로 됐었는데 진짜 어떻게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원래는 디귿 국외음화랑 기역 국외음화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국외음화가 된 건데 얘가 또 갑자기 돌아가려고 했네. 진체는 너무 의미에서 멀어진 것 같아. 형태가 멀어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가야겠어. 돌아가야 되는데 얘는 디귿 국외음화로 나온 걸까 기역 국외음화로 나온 걸까 모르겠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기역이었겠지 하면서 교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 책의 말로 말하자면 잘못된 교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읒이 기역으로 잘못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의 전 상태로 다시 돌리려고 했는데 기역 국외음화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바뀐 게 현재 김치더라. 신기하죠? 선생님도 이거 배울 때 신기했어요.
그리고 졸라 어려웠어요. 자, 비속어 죄송. 자, 여기 막 나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잘못된 교정이었을 때 김치가 됐다. 이게 A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12번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 때 나오겠지만 이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더 하면 자, 중간 앞에부터 쭉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돼요. 자, 구개음하는 그래서 구개음화의 종류입니다. 과거의 구개음화의 종류가 있었어요. 이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나온 피동화음, 동화가 되는 거의 위치에 따라서 디귿 구개음화가 있었고 기역 구개음화가 있었습니다. 자, 디귿 구개음화는 우리가 알듯이 자, 두 가지 나왔죠? 디귿, 티읕이 이랑 만날 때 이는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죠? 자, 조사 오미가등 형식 형태소. 그렇게 됐을 때 디귿, 티읕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게 이걸로 바뀌는 건 위에 거랑 똑같죠? 이 부분은 현대랑 똑같은 거야. 과거법이긴 하지만 현대랑 똑같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현대에서 쓰이지 않는 거겠지. 과거에서만 쓰였던 거겠죠. 똑같이 여기서는 디귿이 이가 아니라 히랑 만난 거야. 디귿이랑 히랑 만나면 조금 달라지겠지? 그러면 치읒 플러스 이가 아니라 그냥 디귿 플러스 이가 치가 되는 겁니다. 왜 치가 되느냐? 원래는 치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자,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이 되는 거야. 이건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지. T가 나중에 치가 되는 겁니다. 디귿과 히읗이 티읕이 돼가지고 티읕에 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치읕이 바로 된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라면 이건 형태소와 형태소끼리 결합. 형태소와 형태소끼리 결합. 얘는 형태소 내부의 결합.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형태소 하나 안에서 그냥 지가 바뀐 거잖아. 디귿이 이 앞에서 치읕으로 바뀐 거잖아. 자, 기역 구개음화도 마찬가지로 형태소 내부의 결합입니다. 기역 구개음화는 뭐냐면 여기 나와있듯이 중간에 나와있잖아요. 기름 쭉 나와서 지름이 된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냥 기역에서 지읒으로 바뀐 거 아니야. 형태소 내부의 결합으로 기역에서 지읒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딘체에서 진체로 넘어간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디귿 구개음화를 통해서 나온 것 같아, 그치? 디귿 구개음화 여기 형태소 내부의 경화를 통한 디귿 구개음화로 나온 것 같아요. 1번 내용, 2번 내용, 3번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2번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진체에서 김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2번 내용으로 나온 구개음화의 변화를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거 잘못 돌아갔네? 얘로 돌아간 거예요. 얘에서 나오는 변화로 돌아간 겁니다. 잘못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읒이 기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3번으로 나온 교정으로 오해하고 잘못돼서 교정을 한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힘들죠. 물론 이 내용을 전부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1, 2, 3, 4, 5번을 하나씩 해보면 더 힘들어요. 아주 장난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이 상태를 하고 옆에 좀 더 카메라를 옮기고 1, 2, 3, 4,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겨도 되네? 쓰는 한 요만큼까지만 나온 줄 알았는데 한 이 정도 나오고 있었네요. 자, 11번부터 하나씩 봅시다. 11번. 자, 윗꼬리 바탕으로 현대국어의 표준 발음에 대해 설명하고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적절한 거니까 일단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끝인사를 끝 플러스 인 플러스 사잖아. 끝인사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결합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형식 형태소일 때 디귿이 지읒 치읒으로 되고요. 디귿 티읒이 지읒 치읒으로 되고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제 형태소면 디귿 티읒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 플러스
인사잖아. 자, 그러면 이게 합쳐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 틴사, 친사, 딘사. 뭐가 맞을까요? 발음할 때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이게 맞습니다. 딘사. 왜냐? 여기 인사 중에 여기 이게 실질 형태소거든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티읕이 자연스럽게 음절이 끝소리 됩니다. 끝 플러스 인사 이렇게 되고 끝인사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인사를 끝인사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결합하는 인사라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물론 선생님은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얘가 맞는 거고 이제 틀린 거가 틀린지 봅시다. 자, 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피동화음이 기억인 경우이다. 피동화음이 기억이 아니라 피동화음은 동화를 받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왔을 때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이 동화음을 닮아가는 음운. 그러니까 바뀌는 음운을 피동화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는 음운은 여기서는 가치였지. 티읕입니다. 티읕이 피동화음인 겁니다. 2번 많지만을 발음하는 이유는 동화음이 반모음이가 아니라 단모음입니다. 단이 아니라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인 겁니다. 여러분 많지만에서 그냥 뒤에서의 이잖아요. 얘는 단모음이에요. 반모음이 될 수가 없어요. 반모음은 이중모음 앞에 있는 게 반모음입니다. 영어 할 때 앞에 이 있는 거. 자, 그 다음 3번 이를 마디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맛 플러스 이 있잖아요. 마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마디입니다. 3번은 그냥 마디로 발음해야 됩니다. 왜냐면 맛 플러스 이잖아요. 여기서 이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에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맛 그대로 이것처럼 음절의 끝소리를 거쳐서 가진 않지만 어차피 디귿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디귿이 그대로 올라서 마디가 맞는 그 발음이에요. 4번 곁으로는 자, 곁으로 이건 그대로 곁으로예요. 왜냐면 곁 플러스 으로죠. 자, 이건 티읕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곁으로라고 말하기에는 티읕이 치읕으로 되는데 으잖아요. 이가 아니지. 이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따라서 이거는 곁으로라고 여기 나온 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4번에서 곁으로 나온 틀린 게 아니라 곁으로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때문에 이가 나와야지만 그 부계음화가 되는데 으가 나와가지고 부계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곁으로라고 나와요. 발음도 이 차이. 여러분 곁으로라고 많이 읽죠? 틀린 겁니다. 밭 플러스 을 밭을이라고 말한다면 틀린 거예요. 밭을입니다. 그래서 11번은 정답은 5번만 된다. 자, 아마 12번이 제일 헬할 거예요. 11번보다도 헬하지 않나 싶습니다. A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하나씩 봅시다. 정답은 5번인데 5번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마 12번은 5번이 3번이었을 겁니다. 일단 3번을 여러분 설명을 위해 3번을 먼저 정답으로 적고 왜 정답인지 먼저 얘기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김치의 치에서 부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김치에서 치는 부계음화가 날까 안 날까? 당연히 안 나야 됩니다. 왜냐? 디귿이나 티읕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면 기억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치읕으로. 얘는 이미 바뀔 수가 없는 최종 형태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뭐 바뀌어서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치읕인데 치읕이 다시 디귿 티읕이나 기억으로 갔으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잘못된 규정으로 일어난 거는 좀, 희귀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이 김치는 원래 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치읓 자체가 구개음이라서 안 되는 거야.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되는 게 구개음 안 돼. 구개음이 아닌 거, 디귿, 티읕이나 기역, 이게 지읒이나 치읓 되는 게 구개음 안 돼. 이미 구개음인 게 다시 구개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치읓음이 원래 아래가 이었기 때문이다.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치읓 때문에 이미 구개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치읓은 이미 구개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하면 되고요. 1, 2, 4, 5번도 풀어주긴 해야지. 이미 늦은 거, 이미 시간 오래 걸린 거 엄청 갑시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이어졌네. 처음에 좀 줄일걸.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공부할 건 해야지. 자, 1번. 딤체가 진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경하는 딤체가 옆에도 있죠? 진체로 일어난 구경화는 여러분 디귿 구경화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피동화음입니다. 피동화음. 그럼 피동화음이 뭐냐에 따라 디귿 구경화라고 말할 수 있죠. 디귿 구경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2번. 딤체가 진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경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나왔다. 여러분 딤체, 진체 딤 플러스 체 가능해요? 딤 플러스 체 누가 그 이상하잖아. 얘는 하나의 형태소인 겁니다.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는 형태소 내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형태소 이거 형태소 내부의 것도 있긴 있었어요.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자, 그 다음 3번. 자, 김치의 치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치의 몸이 이거나 했었고. 4번. 진체가 긴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힘들다. 진체가 긴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언중 그 말을 쓰는 대중, 민중, 그걸 언중이라고 해요. 어쨌든 사람들은 지읒이 바뀐 게 원래 기억이던 게 지읒으로 갔으니까 다시 기억으로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야. 알고 보면 원래 디귿이 바뀌었던 건데 원래 디귿인데 기억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게 4번의 내용입니다. 3번에 여기 썼네? 쏘리. 4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래 원중은 기억 구경을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5번. 김치의 본래 형태가 이런 거 있어. 여러분 이가 있었잖아. 아까 말했듯이 형식 형태로 이가 와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가 아니라 이가 왔다면 구경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5번 이런 식입니다. 딤체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여기 디귿이 구경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딤체는 그대로 딤체가 됐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 의가 쓰였다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상 이렇게 됐다면 구경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구경화 안 났을 것이다.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디귿 구경화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 디귿이 지읒으로 일어나는 그 시기가 끝난 다음에 의가 이로 변했다. 의가 이로 변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진체가 김치로 바뀔 수 있잖아. 참고로 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는 가끔 꽤 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래와 이가 이로 변했다. 다시 말해서 단모화됐다. 자연스럽게 단모화됐다. 왜 단모화됐냐? 아래아가 소멸됐으니까. 아래아가 소멸된 건 알고 있죠. 그렇게 나오는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딤체가 그래서 나중에 김치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의가 이로 변했다. 그래서 이거는 아래아 이였죠. 아래아 이는
말 없으니까 그대로 됐을 겁니다. 아래아는 그대로 아래아가 사라지고 이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 김치의 옛날 말이 딤체가 아니라 딤체였다면 딤치로 됐을 것이다. 부기화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 5번이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죠. 이건 선생님은 배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건 3학년 애들이 풀라고 해도 쉽게 풀 수 있는 거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교실에서 하려면 한 5명 정도 빼고는 다 잘걸? 그래서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따라와준 친구는 고생했어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자, 고생했고, 자, 오늘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지금 푼걸로 봐서 거의 1시간에 넘어서 1시간 반 이상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해요. 특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덜 들으면 시간 날 때도 들어요. 그리고 남아있잖아. 틀리게 말한 거는 없지. 가장 수정한 건 있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2번, 3번 들으면 그래도 뭔 말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6월거 들어갑니다. 6월거는 조금 빠르게 해줄게요. 노하우를 가르치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자, 따라서 오늘은 마쳐야겠네요. 선생님은 벌써 퇴근 시간을 거의 40분 넘어가고 거의 1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필요한 만큼 가르쳤다라고 생각되지만 빨리 집에 가야겠네요.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